네, 전해드린 대로 지난 토요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을 맞이해서 핵실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열병식을 단행했고 실패했지만 어제 미사일 발사도 감행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선임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토요일 날 북한이 열병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미사일, 신형 미사일들을 공개를 했고 어제 또 미사일 또 실험 발사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일단 그 미국이 선제 타격 얘기를 꺼내고 그다음에 중국까지 같이 가세를 하면서 북한에게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병식 보고 있으면요. 특히 이번 열병식은 거의 그 전략군의 열병식이었다라고 부를 만큼 전략군요. 예, 맞습니다. 전략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북한의 그 이런 미사일들을 주로 운용하는 핵심 부대를 얘기합니다. 이런 그 전력을 보여주면서 이 핵과 미사일 개발은 계속될 것이다. 특히 이제 그 열병식 하고 난 바로 다음 날 미사일까지 발사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북한으로서는 주변에 어떠한 압박이 들어오더라도 절대로 핵과 미사일을 놓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지나면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105주년 생일 기념에 해서 핵실험을 할 것이다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여러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열병식에 그쳤고 실패했지만 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시진핑의 어떤 체면을 세워주면서 트럼프에게는 어떤 대화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뭐 약간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여태까지의 북한의 행동을 보면서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사실은 그렇게 어떤 주변국의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주는 국가가 아닙니다. 자국의 이익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백하게 계속 추진을 해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되려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이 소위 미국과 중국의 강압 자체가 어느 정도는 먹히고 있다. 근데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 주변의 강압에 의해서 자신들이 가고 있는 노선들이 흔들리는 모습은 절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북한 나름으로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저강도 형태의 도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계속 갈 길을 갈 테니 니들 할 테면 해봐라. 라는 그러한 식의 접근으로 봐야 하지 북한이 이런 국가들을 배려했다라고 보기는 체면을 봐준 것은 아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뭐 어떤 같은 해석을 본다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금 방한 시기에 어제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그런 계통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펜스 부통령의 방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시기에 뭐가 있냐면 칼빈슨 전단, 칼빈슨 항모가 이제 한반도에서 훈련을 한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쪽으로 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이제 그 트럼프가 투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결국은 이것이 도착하는 시점이 4월 15일에서 16일 사이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그 미국에 대한 명백한 메시지다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열병식 때 그 뭐 신형 ICBM 3종 세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미사일들이 공개됐습니까? 예, 일단 그 이날은 장비가 20종의 장비가 선보였습니다. 사실은 보통 북한 열병식을 하면 30종이 넘는 장비가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조금 나왔고요. 대신에 그 중에서 20종 중에서 6종이 전략군에 해당하는 무기체계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무기체계가 나올 때는 그 김정은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이 소위 미사일 개발의 그 이 선두주자인 예를 들어서 리병철 대장이라든가 아니면 전략군 김낙겸 상장이 이제 대장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실제 그걸 끌고 왔고요. 이 미사일들을 보고 있으면요, KN-580이라고 기존의 북한의 ICBM이 아니냐라고 알려졌던 이것이 저희가 이제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만 하나씩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면은 나오고 있는 두 가지들 지금 보면은 저것이 바로 그 새로운 ICBM이 아니냐. 그래서 원래 이제 그 트럭 자체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트럭 자체가 KN-08과 KN-14를 발사하는 차량이었는데 위에 저 둥그런 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 둥그런 관을 갖다가 새롭게 장착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그 왼쪽 편에 보면 저 트레일러. 저건 그 같은 발사관을 트레일러로 끌고 오는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저 오른쪽에 있는 트럭 자체가 원래 이제 중국제고요. 중국에서 이것을 더 이상 수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트레일러를 개조해서 트레일러로도 저런 식의 미사일 발사에 쓸 수 있다는 걸 북한이 보여주는 것이죠. 이번에 바퀴축이 7개가 달린 트레일러가 나오기도 했고 또 8개가 달린 트레일러가 나오기도 했는데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트럭, 저 바퀴축 8개짜리 네. 저것은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이제 저런 그 미사일 발사 차량은 나름 굉장히 그 험지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극복하면서 네네. 굉장히 빨리 달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많이 수출을 하지 않았고요. 네.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도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신 것과 같은 그런 그 트레일러 형식은 북한이 스스로 만들거나 네.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숫자를 늘려 나가겠다라는 북한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저런 미사일이면은 사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미국 본토를 바로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네요. 예, 일단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요. 미사일이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차량 위에 있는 네네. 저 둥그런 것은 미사일 발사관입니다. 그게 이제 껍데기에 불과할 수 예, 있다. 맞습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고 네. 저 안에 어떤 것을 넣어서 쏠지 아직 북한이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저런 관에서 발사하는 것은요. 네. 지난번 북극성 2형 발사에도 마찬가지지만 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을 보통 저런 관에서 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극성 2형이라면은 그러니까 IC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개량한 예, 맞습니다. 그런 미사일이 북극성 2형이죠. 예, 그 북극성 2형.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IRBM,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고, 네네.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SLBM을 지상으로 해서 개조한 것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긴 길이의 것을 장착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네네. 화면에 보시는 저 북극성. 처음 저것이, 공개된 것 아닙니까? 예, 미사일 자체를 저렇게 이 트럭 위에 싣고 나와가지고 공개하는 네네. 것은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네. 이전에 발사 장면 같은 것도 몇 차례 공개가 됐지만은 네. 정확한 크기나 이런 어떤 성능 같은 것들을 좀 사진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렇게 이제 공개를 한 것은 뭐 북한이 어떤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자신감을 보인 거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네,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네. 특히 이런 전략분의 무기 체계들 위주로 해서 다양하게 보여줌으로써 네네. 미사일 자체가 북한의 굉장히 강한 힘이다라고 네네. 하는 것을 주변국들에게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25일 되면은 또 인민군 창설 85주년이 되는데, 다행히도, 토요일 날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25일이 되는 날에도 또다시 도발,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발사 가능성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북한은 이제 이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갈등을 좀 키워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네. 과거의 북한의 행태를 봐도 이렇게 주변국에 압박을 가할 때 자신들은 여기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언사를 쏟아내고 앞으로 이제 보고 있으면 우리가 북한이 예를 들어서 전시 태세를 선언한다든가 네네. 최후 통첩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강한 발언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이 만약에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 군사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면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하고 아니면 핵실험을 했을 때 어느 쪽으로 더 즉각적인 대응을 할까요? 일단은 ICBM 발사, 지금 북한의 어떤 그 전반적인 그 기술 능력으로 봤을 때는요, 아직은 ICBM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발사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은 되지 않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도발 같은 경우는 역시 6차 핵실험이 될 것이고요. 지금 미국도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핵실험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여러 차례 하고 있고 ICBM 발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 있는 발사이기 전에는 네네. 아마도 군사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꾸 정치권에서는 자주국방, 자주외교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